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인 토트넘 동료들이 많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도 딱히 좋지 않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지속적으로 뭔가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신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 애널리스트, 옵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가져와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현재 토트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점점 더 강도가 줄고 있고 부상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젊을 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전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1리그에서 우승,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우승이라는 업적을 이루었지만 과연 그 업적이 EPL에서, 영국 무대에서, 유럽이라는 무대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봤었는데 토트넘의 부상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 감독 EPL에 어울리지 않는 감독 아닌가? EPL급의 감독이 아닌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옵타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 결과가 안 좋고 부상도 있고 뭔가 팀의 어떤 강함의 정도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토트넘에서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은 어마무시한 조사를 당하고 있다. 스크루티니, 아주 거의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이거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steadfast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단단하게 자신의 입장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감독이 바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그리고 이 pragmatism, 이 실용주의인데 실용주의를 아주 피하고 있다. 물론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 이제 요즘에 결과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매니저 과연 괜찮은 것인지가 지금 확대경 밑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있지만 역시 이제 첼시와의 4대3 경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사실 이제 첼시와 경기를 했을 때 어마무시하게 높은 라인, 그러니까 토트넘의 선수들이 두 명이나 부상을 당하고 센터백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높은 라인을 끌어올린 것도 이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최근에 이제 첼시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역전당하는 상황이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니 맨체스터 시티는 4대0으로 이겨놓고 어떻게 첼시는 또 이렇게 질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옵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토트넘과 맨시티의 4대0 경기, 사실은 토트넘이 운이 무지무지하게 좋았던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계를 제시합니다. 어떤 통계를 제시하냐면은 토트넘이랑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골의 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맨시티는 2.14, 토트넘은 2.51.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토트넘이 더 잘한 건 맞는데 4대0이라는 4골 차의 격차가 날 정도의 어떤 문제였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맨시티가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굉장히 좋은 골기회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첼시전을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한 것은 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이긴 경기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토트넘도 어쨌건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실용주의적인 방법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외신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이 언론이 굉장히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토트넘의 이 강도입니다. 이 토트넘이 경기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거의 쉬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토트넘은 20개의 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20개 팀 중에 스프린트 횟수 1위. 이번 시즌에 무려 이제 한 경기당 180번의 스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이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스프린트를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마무시한 스프린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서드에서의 어떤 압박도 굉장히 높고, 상대방 진영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프 더 볼 런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패스를 받기 위해서 뛰는 그런 부분들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러니까 토트넘은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팀입니다.
엄청나게 체력이 많이 들고 이게 사실은 잘 될 때에는 그러니까 맨시티의 4대0 승리처럼 엄청나게 파괴적인 강력한 그런 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뭔가 삐끗하면은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은 사실 이번에 많이 삐끗했다. 특히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도 있고 뭐 90분 경기를 2주에 한 번씩 뭐 매주 이렇게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선수들이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토트넘의 어떤 경기력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경기가 이제 뭐 볼이 밖으로 나가거나 뭐 골킥이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기가 좀 지연될 수 있는 상황들 있죠. 그때 몇 초를 지연하는지를 봤을 때 평균 토트넘은 23초를 지연하면서 가장 공을 끌지 않습니다. 공이 옆에 있으면 바로 가져다가 바로 던지고 바로 차서 넣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 이제 뭐 아스날 같은 팀들, 첼시 같은 팀들은 최대한 끌 수 있을 때 끕니다. 이게 또 이기고 있을 때를 보면 더 극명한데 이기고 있을 때 when winning 토트넘은 27초 정도 끌거든요. 그런데 무려 사우스햄튼은 뭐 41초나 끌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팀들은 이기고 있을 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끌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토트넘도 뭐 이제 이기고 있지 않을 때보다는 조금 더 끌기는 하지만 거의 큰 차이 없이 공을 바로바로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골킥을 할 때 뭐 빠르게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은 토트넘의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뭐 상대방의 진영이 정렬하기 전에 토트넘이 이제 파괴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지만 상대 선수들도 지금 토트넘의 진영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토트넘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고 있을 때 토트넘이 이 골킥을 찰 때 17.3초밖에 안 걸리는데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르게 골킥을 처리하는 그런 거라고 하죠. 뉴캐슬 맨유 같은 경우에는 뭐 45초를 쓴대요. 45초면은 그 전 장면 하이라이트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도 한참 뒤에다가 이 골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제 경기를 할 때 방송사들은 뭐 리플레이를 틀 시간도 별로 없이 바로바로 이제 토트넘이 공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에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지고 있을 때에도 15.1초고요. 뭐 평균적으로도 17.3초고요. 이 골킥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뛰어야 되는데 공이 나갔을 때에도 바로바로 이 공을 처리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트넘의 어떤 그 경기 강도를 너무 높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축구를 직접 뛰어보신 분들은 또 많이 공감할 테지만 잠깐 쉴 수 있을 때가 딱 그 공이 나가거나 플레이에서 나갔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도 토트넘 선수들은 이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풀백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활동량이 많아야 하는 포지션이죠. 이 측면 수비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맨시티를 제외하면요. 토트넘은 지금 리그에서 가장 높게 풀백을 운영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맨시티의 성적이 안 좋다는 점도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고 토트넘도 굉장히 높게 이 풀백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선수들을 혹사시키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토트넘이 결국에는 injury crisis 굉장히 많은 부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햄스트링 문제 발생하고 벤 데이비스, 반더벤, 손흥민, 히샬리송 2번 부상, 윌슨 오도베르도 2번 불상 불상이 아니라 부상. 여하튼 불쌍하기도 하죠. 완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solely blame 혼자 이 탓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탓도 분명히 있다. entirely blameless 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토트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 나오겠지만 예전에 셀틱에 있을 때도 그리고 그 전 팀에서도 이 경기 스타일이 좀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고 그러다 보면 어떤 희생들이 치러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나왔던 거죠. 토트넘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사실은 뭐 실용주의적인 어떤 입장보다도 자신의 어떤 어프로치, 자신의 어떤 접근법에 대해서 바꾸지 않겠다, 고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그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안 될 일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내, 팬들의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아마 그 정도 인내를 보여주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이제 외신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이미 올해 9월이죠.
이 리그가 시작할 때에도 아니 토트넘이 지금 유로파랑 프리미어리그를 동행 이게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스쿼드 뎁스가 있냐?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토트넘이 1월에 지금 이제 부상자가 많으니까 돈을 좀 쓰고 싶은데 has limited funds. 그러니까 지금 재정 상황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외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토트넘은 분명히 확실하게 좀 지원을 해주고 스쿼드가 좀 갖춰진다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공격이나 수비진에 어쩔 수 없이 돌려막는 이 대신 잇몸의 상황이 아니라 스쿼드가 확실하게 좀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저는 토트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스쿼드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지금 뭔가 유망주들로 채우고 시간이 뭔가 길러야 될 것 같은 그 선수들 말고 당장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선수를 몇 명 데려올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모두가 이제 레비 회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튼 외신에서는 토트넘이 너무 강도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에서 또 빛을 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과연 어떻게 토트넘이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이 EFL컵 카라바오컵 8강전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일 오전 5시죠. 새벽 경기인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 재밌는 외신 소식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소식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